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번 주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랑 주식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선은 이번 주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젠슨 황이 그 대만에 갔었죠. 가서 이제 뭐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업체, 뭐 여러 대만 업체들을 불러다 놓고 대만을 AI 반도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러 이제 신문에 메인으로 걸려 있던데,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이 사람 뭐 정치인인가? 아니면 어떤 자기 애국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?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인도에 가서 인도를 앞으로 AI의 중심지로 만들겠다.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지를 인도로 가져가겠다.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었고, 미국의 통수를 치려고 일어나, 뭐 황통수 별명이죠. 좀 유의미한 그런 발언이었다. 그래서 제가 게시글에 짤막하게 올렸고,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비싼데, 이제 요즘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점을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그 지점에서 사거나 물을 타신 분들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제 엔비디아가 문제인데, 과연 엔비디아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뭐 1,500불 간다 만다 얘기가 나오는데, 1,500불이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대략 한 20% 정도죠. 20% 정도인데, 그럼 이거는 뭐냐? 이거를 지금 사서 뭐 1,500까지는 안 가고 뭐 1,400이 갈 수도 있고 1,300이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이거를 먹고 파는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붙는 거죠.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, 뭐 조금 오르는 거 같길래 진짜 1,500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쭉 빠지면은 이제 손해 보는 거죠. 그럼 이제 나와야죠. 나와야 되는데 또 우리 개미들은 못 나오고 그냥 손해 보고 나오거나, 아니면 또 물을 계속해서 꾸역꾸역 타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행인데 쭉 흘러내리면은 이게 어떻다? 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밑에 지방, 남부 지방에서 물을 타면은 그래도 언젠간 가겠지 하는 확률이 높겠지만, 이 북쪽 지방에서 물을 백날 타봐야 굉장히 위험하다. 물을 또 타다 보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내 전체 비중의 몇 프로만 이제 들어가고 말아야지,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들이붓다 보면은 내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,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거를 또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? 이제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죠. 뭐 경제지표 발표 같은 게. 그럼 또 막 이거 사놓고 막 잠도 못 자고 기도하면서 또 본다고,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어떻게 됐나 또 들여다보고, 수명을 단축하는 아주 빠른 길이다. 암세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식 매매고,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, 예를 들면 자, 작년 10월 같은 경우 뭐 은행에 대한 어마어마한 리스크, 그 플러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5% 거의 됐었나? 아니면 5%를 살짝 찍었었나?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러면 굳이 이런 가치주 배당 3.5% 주는 이런 종목을 살 필요가 있냐? 이 두 가지가 콜라보가 돼서 작살이 났었죠. 아주 작살이 났었는데, 자, 요때. 그래서, 그리고 또,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10월 달에 한번 작살이 나고,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2차 마지막 하락이 나왔었는데, 자, 엔비디아를 이 상층부에서 사는 게 낫겠냐? 아니면 이런 좋은 종목, 좋은 섹터,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.
이게 밑에 지방에 있을 때 사는 게 낫겠냐. 그래서 우리는 밑에 지방에서 샀죠. 밑에 지방에서 샀어요. 뭔 경제 지표를 발표하든 뭐 다음 주 FOMC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죠. 아무 의미가 없죠. 절대 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부서지는 그런 장일 거고, 그때는 모아놓은 단기 채권 팔아서 이제 그 현금으로 사고 싶은 걸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아주 극도로 높은 확률로 계속 돈을 벌고 복리 효과를 낼 수가 있다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주식을 언제 어떤 걸 어떻게 사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투자 유형이 그렇죠. 어떤 이벤트 전에 막 방송을 보고 전문가라고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걸 듣고 또 뉴스를 보고 또 뉴스쟁이들 얘기를 듣고 또 막 배팅을 하고,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애간장 타는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없고, 이제 좀 쉬운 거는 이렇게 특정 섹터가 주저앉을 때 ETF를 사는 게 사실은 보다 더 안전하고, 이제 내가 조금 종목을 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섹터 내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고,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낸셜 ETF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대략 지금까지 30%가 올랐죠. 근데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픽해서 57%를 먹었죠. 뭐 아니면 JP 모겐을 선택했다면 대략 한 45%를 먹었을 거고, 그래서 종목을 잘 픽했다 이러면 이제 성공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는 종목을 픽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섹터의 ETF를 사는 게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고, 또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쪽이 굉장히 깨졌었죠. 물론 10월이 바닥이긴 했지만 그 다음 마지막 조정이 이제 2월 달에 나왔었죠. 그래서 유틸리티 ETF 같은 경우에 대략 바닥부터 한 17%, 18% 정도 올랐는데 넥스테라 같은 경우는 대략 35%가 올랐죠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럼 종목을 픽해야겠네 했는데, 종목을 잘못 픽하면 ETF만도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죠. 혹은 그 점유율에 밀려서 아예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종목을 픽할 때는 충분한 좀 경험과 여러 가지를 자료를 좀 참고해서 조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종목을 픽하고, 그렇지 않으면 그 깨진 섹터에 ETF를 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나마 투자를 하면은 된다. 그리고 나는 다 복잡하다. 매달 스파이나 VO를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겠다. 이게 이제 아주 베스트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좀 투기가 아닌 정말 투자를 해서,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쭉 가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무색해지기 때문에, 뭐 ETF도 만약에 이런 지금 유틸리티 같은 경우 뭐 한 55불에 이 ETF를 샀다 그러면 사실 쭉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이니까 아주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고,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. 다만 어떤 인내심과 좀 여유를 갖고, 제가 요즘에 이 현실 문제에서 약간의
조바심을 내서 살짝 일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있었는데,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현실에서의 어떤 일과 이런 주식이나 모든 게 좀 비슷하지 않나. 내가 주식도 막 돈을 몇천만 원 잃어서 빨리 이걸 복구를 하고 싶어서 조급하게 또 하면 할수록 계속 늪으로 빠지는 거고. 근데 거기서도 아주 소수는 이제 정신 차리고 차분히 다시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시 원금 복구하고 수익 보고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현실에서도 뭔가 조급하게 했다 조금 망가지는 기미를 보이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, 이제 더 조급하게 이제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좀 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돈을 잃더라도 환기를 시키고 분위기 전환을 좀 하고 다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차분하게 좀 시장을 임해야 된다. 시장에 끌려가지 말고 다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 시장을 내가 끌고 가는, 내가 밑에 자리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왠지 많을 것 같기도 하고, 행위요, 또 아니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숏 치지 마시라고 하는데 또 숏을 치신다든지 이렇게 자꾸 뭔가를 배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싸고, 잠깐 맵을 보면 ETF에서 자, 이렇게 올해 좀 수익률을 보면은 뭐 이쪽 뭐 크립토 쪽도 그렇고 커머디티 뭐 라지캡 다 파래요. 어디 하나 제대로 조정이 들어온 섹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비싸다. 그래서 무너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만한 게 없다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버핏 같이 그 CB 같이 어떻게 이 힘든 와중에도 싼 거를 딱 잡아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은 거의 없겠죠. 직업으로 갖고 이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뭐 모르겠어요. 한두 개 정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우리 일반인은 그런 시간이 있다 없다? 없죠. 그러니까 막 그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지금은 계속해서 뭐 대선 전까지 계속 오를 건데 아깝지 않나요? 아깝지 않습니다. 조정에 나오면 거기서 그냥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물리는 기간도 뭐 별로 없이 쭉 이제 그 다음 수익을 다 쫓아서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뭐 포모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젠가 이제 단기채권 SGOV랑 BIL 배당 입금됐더라고요. 뭐 소소하지만 그런 재미도 있고, 그래서 계속 저는 뭐 특별히 매수한 거 없고 매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고 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캐터필러 가끔 들여다보고 오늘 안부가 어떤지 좀 보고 있고,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마존은 잘 가더라고요. 꾸역꾸역 버티면서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이번 달 1일날 3일인가 영업 첫날이, 그래서 단기채권 사긴 했는데 뭐 원달러 계속해서 제가 작년부터 그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셨죠.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원달러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채권 매수하시면 되고, 숏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장을 지켜보면은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분명히 매수 타이밍은 온다.
요것만 요 세 가지 정도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현실에 좀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주 FOMC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이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이진 않고 그냥 어떤 TV 프로 쇼를 보는 느낌으로 볼 것 같은데, 네, 하여튼 다들 좋은 성과 계속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